저는 박지수 32살입니다. 지금은 한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깐깐하고 엄격한 회장님을 모시는 것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막대한 병원비로 신음하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치료비와 약값은 제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회장님께 돈을 빌려달라 청하기로 마음먹었죠. 회장님께서는 늘 저를 예쁘게 봐주셨으니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장님은 제 말을 끊고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박비서, 내가 자네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네. 하지만 내 제안을 하나 받아들여야 할 걸세.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제안일까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제안은 아니겠죠? 불안감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장님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이혁성 씨에게 접근하여 그의 약점을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혁성 씨는 최근 회장님과의 사업에서 큰 마찰을 빚고 있었고 회장님은 그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이혁성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사고 그의 숨겨진 비밀이나 약점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혁성 씨가 홀로 사는 외로운 노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저의 젊음과 매력이면 충분히 그를 유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무게는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잠시 눈을 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은 저에게 이혁성 씨가 자주 가는 골프 클럽과 그가 운영하는 미술관의 정보를 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이혁성 씨는 미술 애호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그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혁성 씨의 과거 이야기. 이혁성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마음 한편에 예술에 대한 깊은 갈증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미술 전시회를 찾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일찍 사별한 후 오로지 사업과 미술에만 몰두하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독과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미술관에서 이혁성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사업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미술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 했었고 그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지혜와 함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몇 번 더 미술관에서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술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연기였지만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예술과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후 이혁성 씨는 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그와 단둘이 식사를 하던 날, 그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성공 뒤에 감춰진 그의 외로움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미술관에서 함께 그림을 감상하고 고즈넉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미술관을 거닐며 그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눴고 저는 그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통찰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화실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붓질 하나하나에는 삶의 연륜과 내면의 고뇌가 깃들어 있었고 저는 그의 예술가적인 면모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댈 곳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어머니의 병원비와 빚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지만 이혁성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의 따뜻함에 이끌리는 제 자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아버지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고 외로웠던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혁성 씨의 존재는 저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임무를 잊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혁성 씨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 비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네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왜 나 같은 늙은이와 시간을 보내주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자네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자 위로라네.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이 위선적인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가 다시금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이혁성 씨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고 저는 그런 그의 마음에 기대어 죄책감을 잠시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갈등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그를 속이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혁성 씨는 저에게 더 이상 비서님이라는 호칭 대신 지수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저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런 그에게 점점 더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갈수록 저는 그를 더 이상 회장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표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세상의 시선과 나이를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혁성 씨는 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저에게 깊은 공감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회장님의 명령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이혁성 씨의 사업 비밀이나 약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의 서재에 잠금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곳에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재 문을 열어달라고 간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 서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훔치는 도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혁성 씨가 갑자기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류를 급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발끝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혁성 씨의 내면, 심리 이혁성 씨는 지수의 행동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회장님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수가 회장님 비서라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 접근한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의심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수에게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따뜻함에 이끌렸고 외로웠던 자신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녀를 쉽게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그녀의 행동을 목격한 순간 그는 실망감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연민과 궁금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죄책감과 동시에 절박함을 읽었고 모든 진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실망한 눈빛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저는 그를 배신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혁성 씨를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충돌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실망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혁성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혁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수 씨 괜찮네.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이젠 사람 마음이 다 보이는구려. 회장님이 자네를 시켜 나를 떠보려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제가 그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혁성 씨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의 협박, 돈의 압박,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나는 자네를 탓하지 않네. 이 늙은이에게 다가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네. 자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도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위로와 깊은 이해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제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속이려 했던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저는 그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바라보며 저희는 서로의 삶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나이 차이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와 제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저의 심장 소리가 한데 석여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집중했습니다. 나이 차이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혁성은 지수의 고백을 통해 그녀의 진심과 그녀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지만 그녀의 눈물과 진솔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젊음과 순수함에 이미 매료되어 있었고 외로웠던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나약함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고 이 금지된 사랑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갈망과 함께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강한 책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후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이혁성 씨의 약점을 캐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 이혁성 씨에게서 아무런 약점도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저에게 더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장님 비서 자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빚은 다시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혁성 씨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이혁성 씨는 제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성 씨는 미술관을 확장하고 저는 그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저희를 향해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여자에게 빠져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했고 저를 돈 때문에 접근한 꽃뱀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제가 나이 많은 남자와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 때문에 그와 만나는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제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따가운 비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는 서로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삶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혁성 씨는 저에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감상하고 여행을 떠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저희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혁성 씨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침을 하고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밤새 간호했고 그의 손을 잡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부재를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소중한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혁성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수 씨, 자네를 만나고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 같네. 남은 생은 자네와 함께 하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과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과연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혁성 씨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나이를 초월한 사랑,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